코딩 셰프입니다. 순한맛 시즌2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 뷰와 쇼 다이얼로그 팝업 창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우선 완성된 앱을 보시면 이처럼 리스트가 존재하고요. 각 리스트 뷰 아이템은 이미지, 타이틀, 디스크립션 이렇게 세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리스트 뷰 아이템을 클릭하면 이처럼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물론 클로즈 버튼을 누르거나 이처럼 그 외 공간을 누르면 팝업 창이 사라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기능들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시고요. main.dart 파일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저는 이처럼 다 삭제를 했습니다. 이제 리스트 뷰에서 사용할 이미지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드렸듯 저는 여기 freepik.com 사이트에서 이미지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먼저 이미지 폴더를 만들고 이 이미지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예, 이미지들이 잘 복사가 되었고요. 이제 pubspec.yaml 파일에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Ctrl/로 언커멘트도 처리해 주시고요. 인덴트를 맞추어 주고 이미지 폴더를 등록해 주겠습니다. 이제 pubget을 눌러주고 exit code 0를 확인합니다. main.dart 파일로 왔고요. 다시 myApp 위젯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이제 material app 위젯을 불러와서 곧바로 home argument에서 list view page라는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이번에는 stateful 위젯으로 list view page 위젯을 생성해 줍니다. 여기엔 const 키워드를 추가해 주시고요. 이제 scaffold 위젯을 리턴해 주겠습니다. 또한 리스트 뷰를 불러오기 전에 리스트 뷰에서 사용할 3개의 데이터 리스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트는 file 타입으로 title list라고 해주고 리스트 안에 이처럼 총 10개의 직업명을 넣어 주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이미지 리스트라고 해주고 이미지 폴더에 이미지들의 경로를 넣어 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데이터는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주고 편의상 같은 내용을 이렇게 10번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앱바를 만들어 주고 타이틀은 리스트 뷰, 폰트 색상은 그레이로 주겠습니다. 여기 컴마가 빠졌네요. const 키워드를 추가해주고 코드 정리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앱바의 배경색은 흰색으로 주겠습니다. 예, 에뮬레이터를 실행시켰고요. 앱바가 너무 도드라져 보이니 엘러베이션을 0으로 주겠습니다. 예, 잘 적용이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body argument를 불러오고 list view builder를 불러오겠습니다. 먼저 코드 정리를 하고 우선 몇 개의 리스트 아이템이 보여질지 지정해주기 위해서 item count argument를 불러오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처럼 3개의 리스트 데이터를 생성했는데 모두 길이가 10개이므로 이 중에 하나인 타이틀 리스트의 length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예, 잘 지정이 되었고요. 이제 아이템 빌더에는 우선 컨텍스트와 인덱스를 전달해주고 우리는 현재 각 리스트 아이템을 터치하면 팝업 창이 뜨는 기능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터치, 그러니까 재수처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제스처럴 디텍터라는 위젯입니다. 제스처럴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위젯을 제스처럴 디텍터 위젯으로 감싸주면 onTap 메서드로 제스처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위젯입니다. 제스처럴 디텍터 위젯은 잠시 후에 사용하기로 하고 아이템 빌더 메서드 내에서 우선 card 위젯이라는 것을 리턴해 주겠습니다. card 위젯은 여기 플러터 공식 문서에서 보듯이 내 모서리가 약간 둥글게 처리되고 드롭 샤도우 효과가 들어간 패널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각 리스트 아이템의 왼쪽엔 이미지, 오른쪽에는 직업명과 세부 설명을 배치할 것이므로 먼저 child로 row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위젯을 불러와서 크기를 width 100, height 100을 주겠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위젯의 child로 이미지 어셋 위젯을 불러오고 우리가 만든 이미지 리스트 데이터에 인덱스 값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card 위젯은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이템 카운트의 개수만큼 10개의 카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각 카드 인덱스에 맞는 이미지가 하나씩 전달이 되면서 이처럼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성한 컨테이너에 노란 밑줄이 생겼습니다. 마우스를 대보면 사이즈드 박스 위젯으로 바꾸어 주라고 플러터가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공간을 지정할 때 우리는 컨테이너 위젯과 사이즈드 박스 위젯 둘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위젯은 width와 height 속성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이처럼 다양한 속성과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입맛에 맞게 컨테이너 위젯에 컬러나 패딩 혹은 데코레이션 등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이즈드 박스 위젯은 크기를 지정해 주는 것 외에 별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터의 입장에서 본다면 위젯을 인스턴스화 시킬 때 사이즈드 박스 위젯이 좀 더 비용이 덜 든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터가 추천해 주는 대로 컨테이너 위젯을 사이즈드 박스 위젯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단순히 화이트 스페이스, 즉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라면 지금처럼 린터가 사이즈드 박스를 사용하라고 충고를 해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이즈드 박스는 칸스트 생성자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런타임 시에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우선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라면 컨테이너보다 사이즈드 박스가 더 효율적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패딩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엣지 인셋 올 속성으로 10을 주시고요. 코드를 한번 정리하고 패딩 값은 한번 지정이 되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const 키워드를 붙여 주겠습니다. 이제 child로 컬럼 위젯을 불러오고 여기 이미지 옆에 직업명과 디스크립션을 배치해 주겠습니다. 텍스트 위젯을 불러와서 타이틀 리스트에 인덱스를 전달해주고 스타일링도 해주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는 22, 폰트 웨이트는 볼드, 그리고 컬러는 그레이로 주겠습니다. 여기 앞에는 const 키워드를 추가해 주시고요. 코드 정리를 하고 사이즈드 박스 위젯으로 약간의 간격을 주겠습니다. 컬럼 위젯 네임으로 하이트 속성만 10을 주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현재 직업명은 잘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이 아래 디스크립션을 넣어 주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디스크립션 데이터는 내용이 조금 긴 편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드 박스 위젯으로 디스크립션을 담을 공간을 확보해 주겠습니다. 사이즈드 박스 위젯을 불러오고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스크린이 가로 모드가 되었을 때
일정한 배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립션 데이터의 배치는 반응형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것은 반응형 앱, 그러니까 Responsive 앱은 사용자가 화면의 방향을 바꿀 때마다 그에 맞추어서 화면이 재배치되어야 하므로 매번 빌드 메서드를 통해서 위젯이 리빌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드 메서드로 가서 빌드 메서드 내에서 더블 타입으로 width라는 변수를 생성하겠습니다. 반응형이란 말 그대로 각 디바이스의 사이즈를 알아내서 거기에 맞게 컨텐츠를 배치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 쿼리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미디어 쿼리 of size 속성을 사용하면 현재 디바이스의 사이즈를 알아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고, 물론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현재 관심은 가로 모드에 있으므로 디바이스의 너비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0.6을 곱해서 가로 모드가 되었을 때 디스크립션 데이터가 디바이스 전체 너비의 60%를 차지하게 해주겠습니다. 이제 다시 밑으로 와서 사이즈드 박스 위드스에 위드스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child로 텍스트 위젯을 불러오시고요. 디스크립션 인덱스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도 지정해 주겠습니다. 코드 정리를 한번 하고 폰트 사이즈는 15, 컬러는 그레이 500을 주겠습니다. 자, 이로써 기본적인 리스트 뷰 구현은 잘 끝났고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터치에 반응하는 제스처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칼드 위젯을 제스처럴 디텍터 위젯으로 감싸 주겠습니다. 칼드 위젯으로 올라가서 칼드 위젯을 클릭한 후 Alt Enter 버튼을 눌러서 Wrap with Widget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제스처럴 디텍터 위젯을 불러 오겠습니다. 이제 onTap 아규먼트를 불러와서 각 리스트 아이템을 터치하면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 지정해 주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프린트 메서드로 각 리스트 아이템을 클릭하면 직업명이 출력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프린트 메서드에 노란 밑줄이 생긴다면 프린트 메서드 대신에 디버그 프린트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는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제 콘솔 창을 띄우고 한번 클릭을 해보면 직업명이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 리스트 아이템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뜨도록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위쪽에 메서드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void 타입의 show popup이라고 메서드명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context, title, image, description 4개의 인자값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깜빡 잊고 반응형 앱 결과를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에뮬레이터를 가로 모드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대로 디스크립션 데이터가 화면 너비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원하는 대로 수치를 바꾸어 가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show pop-up 메소드로 돌아와서 이제 이 안에서 플러터가 제공해주는 show dialog 메소드를 불러 오겠습니다. 코드 정리를 하고 보시듯 이 메소드는 컨텍스트와 빌더 이렇게 두 개의 required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텍스트에는 컨텍스트가 알아서 잘 전달이 되어 있고요. 빌더에는 먼저 컨텍스트를 전달해주고 dialog라는 위젯을 리턴해 주겠습니다. 이 역시도 플러터가 제공해주는 위젯입니다. 이제 이 위젯 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팝업 창을 구성하면 됩니다. 먼저 child로 컨테이너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width 아규먼트를 불러와서 이 속성에 미디어 쿼리를 사용해서 디바이스 너비의 70%를 컨테이너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겠습니다. 똑같은 코드이므로 이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0.7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트는 380 픽셀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여기 있는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데코레이션 아규먼트를 불러오겠습니다. 박스 데코레이션 위젯을 불러와서 볼더 레디어스 아규먼트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볼더 레디어스 서큘러 속성을 1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화이트로 주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졌으니 onTap 메서드에서 show 팝업 메서드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onTap 메서드로 이동을 해서 show 팝업 메서드를 불러오고 각각의 인자값들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리스트 아이템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예, 팝업 창이 잘 뜨고 있습니다. 다시 show 팝업 메서드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컨테이너 위젯의 차일드로 컬럼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배치하기 위해서 클립 렉트라는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해 보았던 서클 아바타 위젯과 비슷하고요. 이미지를 사각형 모양으로 출력해주는 위젯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미지는 투명 배경의 png 파일이어서 별 의미는 없지만 볼더 레디어스 아규먼트를 불러와서 볼더 레디어스 서큘러 속성을 1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차일드로 이미지 어셋 위젯을 불러와서 이미지를 전달해주고 이때 이미지는 여기 show 팝업 메서드의 인자값이고요. 코드를 정리하고 이미지의 크기는 width 200, height 200을 주겠습니다. 사이즈드 박스 위젯으로 약간의 간격을 주고 앞에 const 키워드도 붙여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업명을 출력해주기 위해서 텍스트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인자값으로 들어올 타이틀을 전달해주고 스타일링을 해주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는 25, 폰트 웨이트는 볼드, 컬러는 그레이로 주겠습니다. 코드 정리를 한번 하고 const 키워드도 붙여주겠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미지와 직업명이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패딩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코드 정리를 하고 엣지 인셋 올 속성으로 8 정도를 주겠습니다. const 키워드를 붙여주고 child로 텍스트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description 인자값을 전달해 주시고 코드 정리를 해주고 이번에는 maxlines 아규먼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이 maxlines 아규먼트는 말 그대로 description 데이터가 최대 몇 줄까지 보여줄 것인지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3줄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텍스트에 스타일을 주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는 15, 컬러는 그레이 500으로 주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면 예,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텍스트가 왼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텍스트 얼라인 아규먼트를 불러와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 속성을 주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면 예,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클로즈 버튼을 넣어주겠습니다. 물론 컨테이너 외에 다른 영역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사라지지만 사용자에게 혼선을 줄 수도 있으므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엘리베이티드 버튼 아이콘을 불러오시고요. 일단 코드를 정리하겠습니다. 팝업 창을 끄기 위해서 onPressed 메서드에는 팝 메서드를 구현해 주시고요. 아이콘은 클로즈 아이콘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은 close라고 해주겠습니다. 각각 컨스트 키워드도 붙여 주시고요.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잘 적용이 되었고요. 그럼 이번에는 가로 모드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로써 모든 기능의 구현은 끝났고요. 리스트 뷰 빌더에 대해서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리스트 데이터를 만들고 이처럼 각 리스트 아이템에 데이터를 출력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출력할 리스트 데이터가 1000개 혹은 10,000개이면 어떨까요? 별다른 조치 없이 이 데이터들을 매번 모두 불러와야 한다면 앱이 버벅거리거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잠시 리스트 뷰와 리스트 뷰 빌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 위젯의 공통점은 스크롤이 가능한 배열형 위젯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량 이상의 데이터를 불러와야 한다면 이처럼 자동으로 스크롤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 위젯의 중요한 차이점은 리스트 뷰는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불러와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데이터를 사용할 때 적합한 위젯입니다. 그러나 리스트 뷰 빌더는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의 데이터를 불러와서 보여줍니다. 즉, 스크린에 보여지는 양만큼의 데이터를 그때그때 불러온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실행했을 때 리스트 뷰처럼 전 세계의 모든 피드를 불러온다면 아마도 앱은 그 즉시 터져버릴 것입니다. 예, 이 정도를 이해하시고 앞으로 리스트 뷰와 리스트 뷰 빌더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앱을 만들 때 리스트 뷰는 상당히 많이 사용되므로 추후에도 관련 앱을 자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스처럴 디텍터 위젯으로 가서 제스처럴 기능을 추가해주기 위해서 제스처럴 디텍터 위젯이 아니라 잉크웰이라는 위젯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잉크웰 위젯을 사용하면 제스처가 감지되었을 때 잉크가 퍼지는 듯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에뮬레이터가 아니라 리얼 디바이스를 사용하실 때 이 차이점이 확연하게 보인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